네, 우리 5, 6학년 학생들 지금 실시간 방송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다시 보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우리 1시부터 수업 시작할 거고요. 오늘 5학년 친구들 먼저 복습하고 10분 쉬고 또 6학년 친구들 복습할 겁니다. 5학년 친구들 복습하는데 이학스터에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실시간 방송 선생님 지도 보고 나서도 이학스터의 학년별 학습 영상이라는 곳에 자율학습 밑에 있는 메뉴에 있어요. 학년별 학습 영상 메뉴에 가셔서 5학년 1학기 수학 치시면 여기 약분과 통분에 대한 내용 나와 있어요. 오늘 실시간 방송으로 해주실 선생님의 지도 내용 같이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참고하시도록 틀어드렸다가 선생님 모시고 수업할게요. 색종이를 활용해서 분수에 대해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색종이 한 장을 2번 접어 4등분한 것 중 하나를 색칠하겠습니다.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인가요? 그렇죠. 4분의 1입니다. 색종이를 다시 2번 접고 한 번 더 접었다 편 후 색칠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면 8칸 중 2칸이니까 8분의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색종이에 색칠된 부분의 크기가 같죠? 이를 통해 4분의 1과 8분의 2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을 세로로 5등분한 다음 그중 한 칸을 색칠하면 5분의 1이죠. 직사각형 가로의 중앙에서 세로선을 그리고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10분의 2입니다. 그럼 직사각형 가로의 3등분 점에서 세로선을 그리고 이를 분수로 이야기하면 15분의 3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5분의 1과 10분의 2와 15분의 3은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5, 6학년 학생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수학 복습 지도를 해주실 선생님께서 또 우리 5학년 친구들, 또 6학년 친구들 같이 지도해 주실 예정인데요. 우리 5, 6학년 친구들 수학 지도 시간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어제부터 우리 했었고요. 어제 내용도 다시 보기로 가능하십니다. 또 항상 5, 6학년 오늘 또 내일 목요일 또 금요일까지 1시부터 2시 10분까지 방송이 있습니다. 5학년 친구들의 복습지도 30분, 그리고 10분 휴식 후에 6학년 친구들의 복습지도 30분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특히 이 실시간 방송 이후에 이학스터에서 여러분이 자율학습을 통해서 영상을 또 보고 또 평가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로그인 하신 후에 자율학습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여기 자율학습 메뉴에 가셔서 자율학습 방을 만드실 수 있어요. 왼쪽에 자율학습 메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율학습 방도 있고 또 자율평가도 있고 또 학년별 학습 영상도 있어서요. 자율학습 방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온라인 공부방을 만들 수 있는 개념이고 여러분이 진도율도 이 콘텐츠들을 공부한 후에 진도율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또 학년별 학습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다양한 영상들을 찾아서 여러분의 온라인 공부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율평가는 평가지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실시간 수업 이후에 선생님의 지도 잘 들으신 다음에 이학스터를 연결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5, 6학년 친구들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모셔볼게요. 자, 우리 봉담초의 서지인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5, 6학년 친구들 오늘 지도해 주실 건데요. 특히 5학년 친구들 오늘 어떤 주제로 지도해 주실 건가요, 선생님? 오늘 5학년 수학 약분과 통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약분과 통분이 앞으로 친구들이 6학년 때도 계속 분수와 관련돼서 나올 텐데요. 오늘 핵심 개념을 쏙쏙 선생님이 재미있게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럼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경기 이학습터와 함께하는 온라인 수학 캠프에서 5학년 수학 약분과 통분을 함께 공부할 서지인 선생님입니다. 약분과 통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4가지 차례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크기가 같은 분수, 두 번째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세 번째 분모가 같은 분수, 네 번째 분수의 크기 비교, 이렇게 4가지 차례로 순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크기가 같은 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문제, 분수만큼 색칠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원이 2개 있죠. 이 2개의 원을 각각 9분의 3과 3분의 1만큼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분의 3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 하나를 9칸으로 나눠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칸으로 나눈 것 중에 몇 칸을 색칠해야 9분의 3이 될까요? 3칸을 색칠해야겠죠. 3분의 1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 하나를 하나, 둘, 3칸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3칸으로 나눈 것 중에 몇 칸을 색칠해야 돼요? 한 칸을 색칠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색칠하고 보니까 색칠한 크기가 서로 어떤가요? 서로 같죠. 9분의 3만큼 색칠한 것과 3분의 1만큼 색칠한 크기가 같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의 1, 10분의 2, 15분의 3은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5분의 1입니다. 직사각형을 몇 칸으로 먼저 나눴냐면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나눴어요. 5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 이만큼 색칠하면 이거 얼마예요? 5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이 5분의 1을요, 이번에는 세로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몇 칸이 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 10칸이 됐네요. 10칸 중에 아까 5분의 1만큼 색칠을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10칸 중에 5분의 1만큼 색칠을 하고 보니 10칸 중에 2칸을 색칠했죠.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15분의 3만큼 표현한 그림을 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5분의 1 그림이 있었죠. 이 5분의 1 그림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전체가 몇 칸이냐면 5, 6, 7, 8, 9, 10, 11, 12, 13, 14, 15칸. 15칸 중에 5분의 1만큼 다시 색칠해 볼까요? 이렇게. 자, 15칸 중에 3칸만큼 색칠했더니 아까 처음 봤던 5분의 1의 크기만큼 같죠. 즉, 이 그림을 통해서 5분의 1, 10분의 2, 15분의 3은 모두 같다. 크기가 같은 분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직선에 나타내어 볼 거예요. 분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먼저 4분의 1만큼이 나타나 있죠. 0부터 1까지의 수직선을 4칸으로 나눴어요. 하나, 둘, 셋, 4칸. 4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만큼 색칠이 되어 있죠. 이번에는 8분의 2만큼을 수직선에 나타내어 볼 거예요. 0부터 1까지의 수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칸으로 똑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8분의 2만큼 나타내려면 몇 칸을 색칠하면 될까요? 한 칸, 2칸. 짠, 요렇게. 12분의 3 나타내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를 몇 칸으로 나눠요? 12칸으로 나눴습니다. 5, 6, 7, 8, 9, 10, 일어나 12. 12칸 중에 12분의 3이면 몇 칸을 색칠해야 될까요? 하나, 둘, 3칸. 자, 이렇게 짠 나타내면 4분의 1, 8분의 2, 12분의 3만큼을 각각 수직선에 나타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고 보니까 크기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뭔가 크거나 작을까요? 어떤가요? 나타내고 보니까 4분의 1과 여기까지였죠. 8분의 2와 이만큼이었네요. 12분의 3 여기였습니다. 이 세 분수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색비를 같은 길이만큼 색칠해보고 분수로 나타내어 보려고 합니다.
0부터 1까지의 막대에 반만큼 색칠이 되어 있어요. 같은 길이만큼 색칠하라고 했거든요. 여기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색칠해보면 되겠죠? 짠, 요렇게. 자,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노란색 색빛 색칠했던 거는 2칸 중에 1칸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겠죠. 보라색 볼까요? 하나, 둘, 셋, 4칸 중에 2칸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2가 되겠죠. 주황색 볼까요? 6칸 중에 3칸이니까 얼마일까요? 6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식으로 간단히 표현해보면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기 위하여 2분의 1이라는 분수에 분모와 분자에 각각 같은 수를 곱해준 거예요.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랬더니 얼마가 됩니까? 4분의 2가 되죠. 이번에는 2분의 1에 곱하기 3, 곱하기 3. 같은 수 3을 곱한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6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24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 자, 요만큼 색칠하면 될 것 같은데요.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 우리 0부터 1까지를 몇 칸으로 나눈 것 중에 몇 칸인지 얼른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칸이죠? 12칸으로 나눈 것 중에 4칸입니다. 하나, 둘, 셋, 4칸. 그러면 분수로 12분의 4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0부터 1까지 나타낸 수직선에 여기까지 표현할 거예요. 이거 몇 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칸 중에 몇 칸? 1칸, 2칸 이렇게 색칠하면 되겠죠? 짠! 이만큼.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6분의 2가 되겠죠?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24분의 8에서 분모와 분자에 지금 나누기 2, 똑같은 자연수 2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24 나누기 2를 하니까 12, 8 나누기 2를 하니까 4. 그러면 우리 아까 수직선에 표현했던 12분의 4가 됐죠. 24분의 8에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 2를 나눠주면 12분의 4가 되는구나. 12분의 4는 24분의 8과 크기가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분의 2도 한번 해볼게요. 24분의 8에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 4를 나눠주겠습니다. 나누기 4, 나누기 4. 24 나누기 4니까 6, 8 나누기 4니까 2. 그러니까 24분의 8에 똑같은 자연수 4를 나누어주니 6분의 2가 되었고 우리 방금 수직선에 표현했던 이 6분의 2는 24분의 8과 크기가 같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해보면 될 것 같아요. 분모와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또는 분모와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아래에 살펴볼까요? 2분의 1이 있어요. 이 2분의 1에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는 4분의 2, 6분의 3, 8분의 4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4분의 8이라는 분수는 나누어 볼게요. 나누기 2, 나누기 4, 나누기 8을 해보니 각각 11분의 4, 6분의 2, 3분의 1이 되는구나. 이것은 24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볼게요. 20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 간단하게 4개만 표현해 볼게요. 크기가 같은 분수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되겠죠. 해볼게요. 20분의 8에 선생님은 나누기 2를 했습니다. 20 나누기 2, 8 나누기 2. 그랬더니 얼마예요? 10분의 4. 20분의 8과 10분의 4는 크기가 같겠죠. 한 가지 더 해볼게요. 20분의 8에 이번엔 나누기 4 해볼게요. 나누기 4, 나누기 4. 그러면 얼마예요? 5분의 2가 될 것이고 이것도 20분의 8과 크기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곱셈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20분의 8에 분모와 분자에 각각 곱하기 2 곱하기 2 해볼게요. 40분의 16이 되겠죠. 40분의 16도 20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20분의 8에 자연수 3 곱하기 3 곱하기 3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해볼게요. 얼마예요? 60분의 24가 되겠죠. 이것 외에도 20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는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두 번째 차례 공부하기로 했던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기입니다. 11분의 8을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 볼 거예요. 간단한 분수가 어떤 의미냐면요. 분모랑 분자가 점점 작아지는 숫자, 점점 작은 숫자로 표현하라는 뜻이거든요. 12분의 8의 분모와 분자를 좀 작은 숫자로 간단하게 나타내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분의 8에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 2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12 나누기 2를 하니까 분모가 얼마예요? 6이 되겠죠? 8 나누기 2 하니까 분자는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8은 6분의 4와 같겠죠. 같은 분수로 나타낸 거겠죠? 그런데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12분의 8에 자연수 4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기 4, 나누기 4. 분모부터 계산해 볼까요? 12 나누기 4 얼마예요? 3이죠. 8 나누기 4 얼마예요? 2입니다. 그러면 12분의 8은 3분의 2와 같은 크기의 분수이고 12분의 8을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3분의 2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더 이상 나누어 줄 수 있는 숫자가 없죠. 3분의 2까지 구해봤고요. 이렇게 분모 12와 분자 8을 나눈 2와 4는 12와 8의 공약수입니다. 우리 공약수를 5학년 1학기 때 공부했었죠. 약수와 배수 공부하면서 공부했을 거예요. 공약수는 12와 8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공통된 약수라고 할 수 있겠죠. 12분의 8의 공약수 2와 4로 나누어서 12분의 8을 간단한 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약분한다 라고 합니다. 약분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2분의 4라는 분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간단한 분수로 표현하고 싶어요. 분모와 분자의 나누기 2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12 나누기 2 계산하면 얼마예요? 분모는 6이 되겠죠. 4 나누기 2 계산하니까 분자는 얼마예요? 2가 되겠네요. 6분의 2도 간단해진 거는 같아. 근데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12분의 4에 나누기 4를 해볼게요. 아까는 나누기 2 했잖아요. 이번엔 나누기 4. 12 나누기 4 분모를 나눠보니까 3이 됐고요. 분자 4 나누기 4 하니까 얼마예요? 1이 됐네요. 그러면 12분의 4를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면 6분의 2라고도 할 수 있고요. 3분의 1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쓰는 거, 이거 너무 길다.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해보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2분의 4를 나누어 줄 거예요. 2로 나눌 건데요. 여기 빨간색 글씨 보이나요? 6, 2 보이죠? 자, 여기에는 목만 쓰는 거예요. 목. 나누는 수는 2예요. 12 나누기 2의 몫이 얼마예요? 6이죠. 목만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4 나누기 2의 몫이 얼마예요? 2죠. 여기에 목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12분의 4를 분모와 분자에 2씩 나누면 얼마가 된다? 6분의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 더 연습해보면 12분의 4, 아까 우리 나누기 4 분모 분자에 나누기 4에서 3분의 1 만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거 너무 복잡하다. 간단하게 써보자. 써볼게요. 12분의 4 빨간 글씨 보이죠? 자, 여기는 뭐만 쓴다 그랬어요? 목만 쓸 거예요. 12를 4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3이죠. 4를 또 4로 나눴어요. 몫이 얼마예요? 1이죠. 이렇게 목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12분의 4를 약분하면 얼마예요? 6분의 2가 될 수도 있고요. 3분의 1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24분의 18을 약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분하려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될까요? 공약수를 찾아야 됩니다. 분모인 24와 분자의 18의 공약수부터 찾아야겠죠. 공약수 찾는 방법 우리 앞서 다 공부했습니다. 2, 3, 6.
이렇게 세 가지 공약수로 선생님이 24분의 18을 약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4분의 18을 공약수인 2로 나누어서 약분해 보도록 할게요. 분모부터 해볼까요? 24 나누기 2 얼마예요? 12죠. 18 나누기 2 얼마인가요? 9입니다. 그러면 24분의 18을 12분의 9로 약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3으로 나눠볼게요. 공약수 아까 3 있었죠? 24 나누기 3, 18 나누기 3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모부터 해볼까요? 24 나누기 3은 8이고요. 18 나누기 3은 6입니다. 그러면 24분의 18을 공약수,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 3으로 나누면 8분의 6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마지막 공약수 하나 남았습니다. 24분의 18, 공약수 6 있었죠? 자, 6으로 나눠볼게요. 분모의 나누기 6, 분자의 나누기 6. 24 나누기 6 얼마인가요? 4예요. 18 나누기 6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24분의 18을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 6으로 나누어주면, 즉 약분해주면 얼마인가요? 4분의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약분한 분수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분수, 그러니까 수가 가장 작은 거 12분의 9, 8분의 6, 4분의 4, 요 세 개의 분수 중에 가장 간단한 분수는 어떤 건가요? 4분의 3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24분의 18을 4분의 3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로 나눠줬냐면 6으로 나눠줬거든요. 6. 자, 이 6은요. 공약수 2, 3, 6 중에 가장 큰 공약수예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공약수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로 이 분수를 나눴을 때, 분모와 분자를 나누었을 때 가장 간단한 분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속해 볼게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 그러니까 다른 자연수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기약분수 아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18분의 6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이 빨간 글씨 선생님이 아까 목만 쓴다 그랬죠. 목만 쓸 거예요. 그럼 18을 뭘로 나눠줬을까요? 지금 나누기 2 한 거예요. 18 나누기 2를 했더니 몫이 9가 됐고요. 6 나누기 2를 하니까 몫이 3이 됐겠죠. 자, 9분의 3까지 구했습니다. 9분의 3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씩 나눠줄 거냐면 분모와 분자에 3씩 나눠볼게요. 마찬가지로 9 나누기 3의 몫만 써볼게요. 3. 3 나누기 3의 몫만 써볼게요.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러니까 얼마 나왔어요? 3분의 1이 나왔네요. 3분의 1은 나누기 1을 제외한 다른 자연수로 또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 그러니까 나누기 1을 제외한 다른 자연수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기약분수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해 볼게요. 기약분수 6분의 1과 12분의 5 이렇게인데요. 그럼 나머지 분수들이 왜 기약분수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6분의 2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되겠죠. 각각의 분모와 분자에 2씩 나눠주는 거예요. 3분의 1이 되겠고요. 10분의 6 기약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얼마씩 나눠주면 될까요? 분모와 분자에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49분의 21도 기약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분모와 분자에 얼마씩 나눠줄까요? 7씩 나눠주니까 7분의 3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분모가 같은 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3분의 2, 4분의 3과 각각 크기가 같은 분수를 분모가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6개 쓰고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짝지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수가 같은 크기의 분수 찾으려면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된다라고 공부했었죠. 3분의 2를 6분의 4로 먼저 만들어 주었습니다. 분모와 분자에 얼마씩 곱한 거예요? 각각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계속 계산해 볼까요? 얼마인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9분의 6, 12분의 8, 15분의 10, 18분의 12, 21분의 14, 24분의 16.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6개만 써봤습니다. 4분의 3 마찬가지로 얼마씩 곱해줄 거냐면 분모에 곱하기 2, 분자에 곱하기 2 계산할 거예요. 8분의 6이 됐죠? 분모 분자에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계속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1분의 9, 16분의 12, 20분의 15, 24분의 18, 28분의 21, 32분의 24 등등등 더 있을 수는 있겠죠. 이 중에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짝지으라고 했어요. 12분의 8, 12분의 9 분모가 얼마예요? 모두 12, 12 자,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짝지어 보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찾았나요? 24분의 16, 24분의 18이죠. 분모가 24로 같구나. 이렇게 짝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3분의 2와 4분의 3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같은 수를 곱해 분모를 같게 만들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3분의 2라는 분수에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 4를 곱했습니다.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랬더니 분모가 얼마냐면 12가 됐어요. 분자는요? 8이 됐죠. 그러면 이번엔 4분의 3도 12분의 얼마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4분의 3을 12분의 얼마로 바꿀 거거든요. 그럼 얼마씩 곱해야 될까요? 30 곱하면 되겠죠. 4 곱하기 3, 분모가 12가 됐네요. 3 곱하기 3, 분자는 9가 됐죠. 자, 이렇게 3분의 2와 4분의 3의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12로 같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이 과정이 뭐냐면요. 약속하기 볼게요.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통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6분의 5, 9분의 4 우리 통분해보고 공통분모까지 찾아볼게요. 6분의 5와 9분의 4를 분모를 똑같이 18로 만들어 볼게요. 18을 분모를 18로 바꿀 건데요. 6분의 5부터 볼까요? 6이 18이 되려면 곱하기 3 해야겠죠. 6, 3, 18. 분모에 3 곱했으면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3 곱해야겠죠. 5, 3, 15. 여기 있습니다. 18분의 15. 이번에는 9분의 4를 분모가 18분의 얼마, 18분의 얼마인 분수로 바꿔볼게요. 9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2 곱해야겠죠. 분모에 2 곱했으면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2 곱해야겠죠? 그럼 얼마예요? 18분의 8이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한 이 과정,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통분한다라고 하고요. 통분해서 나타낸 이 분모, 18이라는 이 분모, 이거를 공통분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8분의 5와 10분의 7을 두 가지 방법으로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분모 뭐였냐면 8분의 5와 10분의 7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분모. 두 분모의 곱이니까 지금 분모가 하나는 8, 하나는 10이거든요. 8 곱하기 10 얼마죠? 80이에요. 80분의 얼마로 바꿔보겠다는 뜻이에요. 80분의 얼마 해볼게요. 8분의 5는 80분의 얼마가 되기 위해서 분모에 10, 분자에 10을 곱하면 되겠죠. 80분의 5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0분의 7을 80분의 얼마로 바꿔볼게요. 분모에 8, 분자에 8 곱하니까 얼마예요? 80분의 56이 되겠죠. 그러면 두 분모의 곱인 80분의 얼마로 지금 통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는 거예요. 분모가 아까 얼마였어요? 8이랑 10이었거든요. 8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인가요? 얼른 계산해 보세요. 8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40입니다. 40분의 얼마로 표현해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해볼게요. 8분의 5를 40분의 얼마로 계산할 거예요. 분모에 곱하기 5, 분자에 곱하기 5 계산해 보면 8, 5, 40, 5, 5, 25. 40분의 25가 되겠죠. 10분의 7도 40분의 얼마로 바꿔볼 거예요. 분모에 곱하기 4, 분자에 곱하기 4 계산하면 40분의 28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 6분의 5와 9분의 4를 두 가지 방법으로 더 이어서 통분해 보겠습니다.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라고 했어요. 아까 했던 거 이어서 해볼게요. 시간이 조금 부족할까 봐 선생님이 스스로 할까 했는데요. 같이 해볼게요. 공통분모, 자, 두 분모의 곱이죠. 6 곱하기 9 얼마예요? 6, 9, 54죠. 54분의 얼마로 표현하는 겁니다. 6분의 5 표현해보면 곱하기 분모의 분자의 똑같이 곱하기 9하면 54분의 45가 되겠죠. 9분의 4는 분모와 분자의 똑같이 곱하기 6을 하면 54분의 24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뭐였냐면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는 분수로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 6과 9의 최소 공배수 얼마일까요? 18입니다. 18분의 얼마로 표현해 볼 거예요. 6분의 5를 18분의 얼마로 하려면 분모와 분자의 똑같이 곱하기 3. 그럼 18분의 15가 되겠죠. 9분의 4를 18분의 얼마로 바꾸려면 분모와 분자의 똑같이 곱하기 2. 그러면 18분의 8이 되겠습니다. 분수의 크기 비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약분과 통분의 마지막 차례입니다. 분수의 크기 비교요. 1번 문제 9분의 5와 11분의 7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먼저 9분의 5부터 표현해 볼게요. 0부터 1까지 수막대를 9칸으로 나눈 것 중에 5칸이 되겠죠? 12분의 7은 0부터 1까지 12칸으로 나눈 것 중에 7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짠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색칠한 수막대만 보더라도 어떤 분수가 더 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이가 더 긴, 색칠했더니 길이가 더 긴 분수가 있거든요. 뭐예요? 12분의 7이죠. 그럼 9분의 5와 12분의 7에서 더 큰 분수는 어떤 거예요? 11분의 7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수막대에 색칠해보지 않고 통분해서 바로 크기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통분해 볼게요. 9분의 5를 통분해 보겠습니다.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하기 4. 그러면 9, 4, 36, 5, 4, 20, 36분의 20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12분의 7 마찬가지로 공통분모 36, 36분의 얼마 나타낼 거거든요. 분모에 곱하기 3, 분자에 곱하기 3. 자, 12 곱하기 3 얼마예요? 36, 7 곱하기 3 얼마죠? 21. 그러면 36분의 21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통분하고 보니까 더 큰 분수는 뭘까요? 36분의 21이죠. 그럼 36분의 20과 36분의 21 중에 더 큰 분수는 36분의 21이었기 때문에 9분의 5와 12분의 7에서 더 큰 분수는 12분의 7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수의 크기를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와 11분의 8의 크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어떤 수가 더 크거나 작거나 또는 같을까요? 정답은 서로 같습니다. 왜 같은지 우리 확인해 봐야겠죠? 3분의 2에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4를 곱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12분의 8이 되겠죠. 3분의 2는 12분의 8과 크기가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분의 4와 8분의 5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어떤 것이 더 크거나 작거나 또는 같을까요? 5분의 4가 더 큽니다. 그럼 왜 큰지 우리 통분해서 알아볼게요. 5분의 4의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자연수 8을 곱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40분의 32가 되겠죠. 8분의 5도 40분의 얼마로 바꿔볼게요. 그럼 분모랑 분자에 얼마씩 곱해야 돼요? 5씩 곱해야겠죠. 분모에 곱하기 5, 분자에 곱하기 5. 그랬더니 얼마가 됩니까? 40분의 25가 되겠죠. 그럼 40분의 32와 40분의 25 중에 더 큰 분수는 뭐예요? 40분의 32죠. 그러면 5분의 4와 8분의 5 중에 더 큰 분수는 뭐다? 5분의 4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 수직선에 분수와 소수를 나타내어 볼 거예요. 차례대로 봅시다. 10분의 1은 0.1입니다. 10분의 2는 0.2가 되겠죠? 10분의 3은 0.3, 10분의 4는 0.4, 10분의 5는 0.5, 10분의 6은 0.6, 10분의 7은 0.7, 다음 칸은요? 10분의 8이 0.8가 같겠죠? 0.9는 10분의 9가 되겠네요. 지금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맺어보았어요. 그러면 네 번째 문제. 20분의 6과 30분의 12의 크기를 분수와 소수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수로 비교해 볼 거예요.
두 분수를 약분하여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약분, 짠, 이렇게. 20분의 6에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나누기 2, 나누기 2에서 약분해 볼게요. 얼마예요? 10분의 3이 되겠죠. 30분의 12에 똑같이 분모 분자에 나누기 3, 나누기 3 해볼게요. 얼마예요? 10분의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약분해서 보니까 10분의 3과 10분의 4 중에 더 큰 분수는 누구예요? 10분의 4죠. 그러면 20분의 6과 30분의 12 중에 누가 더 크다? 30분의 12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소수로 나타내 볼게요. 우리 방금 20분의 6이 10분의 3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10분의 3을 소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0.3이죠. 30분의 12가 10분의 4라는 거 위에서 확인했죠? 10분의 4를 소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0.4죠. 그러면 0.3과 0.4 중에 더 큰 건 누구예요? 0.4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20분의 16과 30분의 12 중에 더 큰 것은 누구예요? 30분의 1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5학년 수학 약분과 통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는 5학년 어린이가 되기를 바랄게요.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5학년 친구들 약분과 통분에 관련돼서 한 번 더 제대로 체계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요. 우리 10분 쉬고 우리 서진 선생님께서 6학년 친구들 수업 계속 해주실 거예요. 네, 10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5학년 친구들 또는 6학년 친구들 10분 쉬면서 우리 경기 이학스터 지원센터에 그 자료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자료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접속하는 방법은 실시간 채팅창에 방송 관련 학습 자료의 링크를 올려드렸고요. 여기에 경기 이학스터 지원센터라는 곳에 가시면 자율학습 커뮤니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오늘 또 어제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들, 앞으로도 배울 내용들이 전체라는 탭 안에 선생님들께서 학습 자료들을 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학스터 자율학습방 만들기 및 활용하기 뿐만 아니라 방송 편성표나 각 학년별로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시는 자료들이 다 올라와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공부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시 보기 방송은 경기 이학스터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공부하시면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이학스터의 학년별 학습 영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특강 해주시는 선생님들 실시간 방송 보시고 여기 이학스터에 있는 자율학습 영상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있다가 1시 40분부터 다음 6학년 친구들 복습 시작할게요.
네, 우리 6학년 학생들 복습 시작 전에 또 오늘 선생님이 해주시는 분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이학습터 영상 다 같이 한번 미리 보고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원래 방송 편성표에는 피자 한 판 나눠 먹자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6학년 건널비와 부피 복습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시간표가 조금 변경이 되어서 오늘은 금요일 날 하려고 했던 6학년 절대 비법 분수의 나눗셈 이것을 6학년 친구들 복습을 할 거고요. 오늘 하려고 했던 것은 금요일 날 시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하기 전에 이학스터에서 이 분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한 조각에 8조각인 피자 한 판을 8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면 한 명이 몇 조각을 먹게 될까요? 네, 8조각을 8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면 모두 한 조각씩 먹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이 먹는 양을 조각이라고 하지 않고 판이라고 대답하려면 몇 판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바로 피자 한 판을 똑같이 8로 나눈 것을 뜻하므로 8분의 1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나누기 8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8칸 중에서 한 칸을 색칠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나누기 8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1을 똑같이 8로 나눈 것입니다. 또한 1 나누기 8의 몫은 8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1 나누기 5는 1을 똑같이 5로 나눈 것이고 1 나누기 5의 몫은 5분의 1, 1 나누기 9는 1을 똑같이 9로 나눈 것이고 1 나누기 9의 몫은 9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나타내는 방법은 1 나누기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오늘 이제 분수의 나눗셈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핵심 내용들을 배워볼 건데요. 우리 오늘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봉담초 서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6학년 친구들 복습지도 준비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 화면 올려놓고 시작할 건데요. 오늘 6학년 학생들은 어떤 주제로 가르쳐 주실 건가요, 선생님? 오늘 6학년 수학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학스터와 함께하는 온라인 수학 캠프 6학년 수학 분수의 나눗셈을 함께 공부할 서지인 선생님입니다. 오늘 분수의 나눗셈은 이와 같이 3가지 차례로 공부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두 번째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세 번째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에 대해서 차례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1 나누기 4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1 나누기 4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선생님이 먹음직스러운 피자 한 판을 준비했습니다. 피자 한 판이죠? 한 판 1입니다. 이것을 4명이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피자 한 판을 4명이 나눠 먹을 거예요. 몇 조각으로 나누면 될까요? 4조각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얼마큼이냐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피자 한 판을 4조각으로 나누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주황색으로 색칠해둔 이만큼입니다. 이것을 숫자로 표현해 본다면 피자 한 판은 1이죠. 1을 4로 나눴습니다. 피자 한 판을 4명이 나눠 먹을 거예요. 1 나누기 4가 되겠죠. 1 나누기 4를 했더니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피자는 4분의 1 조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 나누기 4의 몫은 4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약속해 볼 수 있습니다. 1 나누기 자연수의 몫은 1이 분자,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1 나누기 자연수라는 것을 도형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1 나누기 세모는 세모를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나누기 세모는 세모분의 1이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1 나누기 4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피자 5판을 나눠서 먹으려고 해요. 이번 문제 5 나누기 4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보세요. 피자가 5판 있습니다. 이 5판을 4명의 친구가 나눠 먹을 거예요. 좀 많긴 한데요. 작은 피자 나눠 먹으면 되겠죠. 사이좋게 나눠 먹을 거예요. 이 피자를 각각 4명이 나눠 먹을 거죠. 몇 조각으로? 4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눈 것 중에 한 사람이 먹는 조각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5 나누기 4를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거든요. 이렇게 나타내고 보니까 4분의 1이 몇 개 있나요? 4분의 1이 5개 있죠. 우리 4분의 1이 5개인 것을 분수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배웠어요? 4분의 1이 5개? 어떻게? 4분의 5구나. 그러면 5 나누기 4의 몫은 4분의 5이고 이것을 대분수로 표현하면 1과 4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 나눗셈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나누기 7을 그림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0부터 1까지의 수막대가 있어요. 이것을 7칸으로 각각 나누어 준 다음에 한 칸씩 짠 이렇게 색칠했습니다. 3 나누기 7입니다. 이렇게 색칠하고 보니까요. 7분의 1이 각각 몇 개씩 있어요? 하나, 하나, 하나. 다 합치니까 7분의 1이 3개 있죠. 7분의 1이 3개인 것을 우리 분수로 어떻게 표현해요? 7분의 3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속해 볼 수 있겠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은 나누어지는 자연수를 분자, 나누는 자연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형으로 간단히 표현해 볼까요?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 나누는 자연수, 나뉘어진 자연수 각각 동그라미와 세모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는요. 세모분의 동그라미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앞에서 했던 3 나누기 4, 어떻게 할까요? 4분의 3이 되겠죠. 또는 5 나누기 4, 4분의 5가 되겠고요.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4분의 1이겠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은 나누어지는 자연수를 분자, 나누는 자연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4번 문제,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는 세모분의 동그라미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겠죠. 1 나누기 3 몫을 구해볼까요? 목 얼마인가요? 3분의 1이 되겠죠. 1 나누기 5의 몫은 얼마예요? 5분의 1이 됩니다. 2 나누기 9 계산해볼까요? 몫은 9분의 2가 되겠죠. 6 나누기 11의 몫은 11분의 6이 됩니다. 8 나누기 3 해볼까요? 얼마예요? 3분의 8이고요. 요거 대분수로 바꾸면 2와 3분의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9 나누기 7은 얼마죠? 7분의 9 대분수로 바꿔보세요. 1과 7분의 2구나.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차례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8분의 6 나누기 2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8분의 6 나누기 2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림으로 이렇게 수막대에 표시해 볼 거예요. 0부터 1까지 수막대가 있습니다. 8분의 6을 나타내려면 먼저 몇 칸으로 나눠야 돼요? 8칸으로 똑같이 나눠야겠죠. 8칸을 똑같이 나눈 것 중에 여기 한 칸, 이 한 칸은 우리 분수로 어떻게 표현해요? 8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먼저 구할 것은 8분의 6이거든요. 8분의 6을 나타내야 돼요. 그럼 8분의 1이 몇 개 있어야 8분의 6이 되죠? 6개 있어야 되죠.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분의 1이 몇 개다? 8분의 1이 6개다. 그러면 8분의 6이 되네요. 근데 우리가 좀 계산하려는 거는 8분의 6 나누기 2입니다. 나누기 2 계산해 볼까요?
지금 8분의 1을 6칸 색칠했어요. 나누기 2 할 거예요. 그럼 몇 칸씩 묶을 수 있을까요? 3칸씩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1칸, 2칸, 3칸 묶었어요. 얼마? 8분의 3이 되겠죠. 1칸, 2칸, 3칸 묶었어요. 얼마예요? 8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8분의 6 나누기 2가 8분의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몫을 구하는 방법,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말고 식으로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봅시다. 8분의 6 나누기 2예요. 여기에서 분자인 6과 자연수 2를 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8분의 6 나누기 2. 계산해 볼까요? 6 나누기 2 얼마예요? 3이잖아요. 그러면 8분의 6 나누기 2는 8분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4분의 3 나누기 2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부터 그림으로 표현해 봐야겠죠?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4분의 3은요. 1을 하나, 둘, 셋, 4칸으로 나눈 것 중에 몇 칸? 3칸입니다. 지금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4분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4분의 3을요. 세로로 반으로 뚝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랬더니 아까는 4칸 중에 3칸이었기 때문에 4분의 3이었죠.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 중에 몇 칸을 색칠한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8칸 중에 6칸을 색칠한 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이거 분수를 어떻게 나타내요? 8분의 6이죠. 그러면 4분의 3의 분모와 분자의 자연수 2를 곱해주니 8분의 6이 되었구나까지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는 거는요. 4분의 3 나누기 2예요. 나누기 2 해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을 다시 반으로 뚝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빗금친 부분 이만큼 해당이 되겠죠. 즉 4분의 3 나누기 2는 8분의 6 나누기 2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몫은 어떻게 구하나요? 아까 했던 거랑 같은 방법이죠. 분자인 6을 나누는 자연수 2로 나눠주는 거예요. 6 나누기 2는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러면 4분의 3 나누기 2 또는 8분의 6 나누기 2의 몫은 얼마다? 8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약속하기 볼게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은 첫 번째,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일 때에는 분자를 자연수로 바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볼까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가 있어요.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크기가 같은 분수로 일단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죠?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되는데 보통 곱해줘야겠죠. 곱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일단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주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도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동그라미 분의 세모 나누기 네모는 동그라미 분의 세모 나누기 네모. 분자랑 자연수를 같이 나누어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8분의 6 나누기 2처럼 분자인 6이 나누는 자연수 2로 딱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6 나누기 2를 계산하는 거죠. 6 나누기 2는 3이니까 8분의 6 나누기 2의 몫은 8분의 3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4분의 3 나누기 2처럼 분자인 3이 자연수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4분의 3의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자연수 2를 곱해서 8분의 6을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8분의 6 나누기 2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분자인 6 나누기 2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4분의 3 나누기 2의 몫은 얼마다? 8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같이 볼게요. 6분의 4 나누기 2 계산해 볼까요? 보니까 이걸 찾아야 되더라.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어 떨어지는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지. 어때요?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6분의 4 나누기 2는 6분의 4 나누기 2, 그래서 몫은 6분의 2다 라고 할 수 있겠죠.
9분의 3 나누기 3 볼까요? 분자인 3과 자연수 3 어때요? 나누어 떨어지나요? 네,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러면 9분의 3 나누기 3 몫이 얼마다? 9분의 1이다. 5분의 4 나누기 3 볼까요? 분자인 4와 자연수 3을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랬죠? 5분의 4를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하기 3 곱하기 3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분의 12 나누기 3이 되기 때문에 몫은 15분의 4가 되겠죠. 8분의 7 나누기 5 해볼까요? 이번에도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8분의 7을 어떻게 해요?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꿔야겠죠. 8분의 7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5를 곱해줄게요. 40분의 35 나누기 5니까 몫은 40분의 7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5분의 2 나누기 3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표현해보기 전에 우리 이 개념 한 가지만 기억해 볼게요. 나누기 3은 어떤 의미이냐? 무엇을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나누기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3분의 1은 무슨 뜻이죠? 곱하기 3분의 1. 나누기 3이랑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나누기 3과 곱하기 3분의 1의 개념, 무엇을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고 5분의 2 나누기 3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5분의 2입니다. 5분의 2는요, 1을 5칸으로 나눠요.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나눈 것 중에 몇 개예요? 1개, 2개. 이렇게 표현하면 5분의 2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는 것은 5분의 2 나누기 3이에요.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나누어 볼게요. 세등분으로, 세로로 이렇게 쭉쭉쭉, 세로로 쭉 이렇게 나누어 본 거예요. 나누어 봤더니 빗금치 이 부분 보이나요? 이 부분. 이 부분은요. 0부터 1까지 중에 3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입니다. 그러면 이거 분수 나타내면 3분의 1이죠. 그러면 5분의 2 요만큼 빗금으로 표현한 이 부분은 5분의 2의 3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5분의 2 나누기 3을 계산해 보면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5분의 2 나누기 3의 몫은 5분의 2를 3등분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5분의 2의 3분의 1이므로 5분의 2 나누기 3은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고요. 몫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5분의 2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5분의 7 나누기 3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나누기 3의 개념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누기 3은요. 무엇을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이다 라는 뜻이고요. 곱하기 3분의 1은 무슨 뜻인가요? 마찬가지로 무엇을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나타내 볼게요. 5분의 7이거든요. 5분의 7은요. 하나, 둘, 셋, 넷, 5. 1을 5칸으로 나눈 것 중에 7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 6, 7. 요만큼이 5분의 7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5분의 7 나누기 3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나누기 3 계산해 볼게요. 세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누고 보니까 아까 있던 그 수직선 다시 등장. 0부터 1까지의 수직선이 있어요. 이 수직선을 3칸으로 세등분하는 거예요. 세등분한 것 중에 하나, 얼마죠?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빗금표로 색칠한 이만큼의 부분, 즉 5분의 7 나누기 3은 5분의 7의 3분의 1이다. 5분의 7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5분의 7 나누기 3의 몫은 5분의 7을 3등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5분의 7의 3분의 1이므로 5분의 7 나누기 3은 5분의 7 곱하기 3분의 1이죠. 몫은 15분의 7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약속하기 볼게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은 나누기 자연수를 곱하기 자연수분의 1로 바꾼 다음 곱하여 계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도형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동그라미 분의 세모 나누기 네모라고 표현했을 때 동그라미 분의 세모 나누기 네모는 동그라미 분의 세모 곱하기 네모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5분의 2 나누기 3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나누기 3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는 거죠. 그럼 5분의 2 나누기 3은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고요. 이것을 계산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겠죠? 15분의 2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볼까요? 7분의 4 나누기 3입니다. 나누기 3 우리 아까 어떻게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면 된다 그랬죠? 7분의 4 곱하기 3분의 1. 계산해볼까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얼마예요? 21분의 4가 되겠네요. 9분의 7 나누기 4 관계 있는 것끼리 짝 지어볼까요? 나누기 4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곱하기 4분의 1로 바꿔야겠죠. 9분의 7 곱하기 4분의 1이고요. 계산해볼까요? 얼마죠? 36분의 7이 됩니다. 5분의 8 나누기 2 계산해볼게요. 5분의 8 나누기 2는 뭘로 바꿀까요?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5분의 8 곱하기 2분의 1은 10분의 8로 계산해도 되고요. 약분해서 5분의 4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마지막 차례 배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2와 3분의 2 나누기 4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어떤 걸까 같이 볼 건데요. 키워드 한 가지 있습니다. 배분수를 계산할 때는요. 배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할 때는요. 꼭 배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줘야 돼요. 대분수를 자연수로 바로 나눠줄 수는 없거든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자연수를 나누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죠. 첫 번째 방법, 2와 3분의 2 나누기 4는 3분의 8, 일단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꿨죠. 3분의 8 나누기 4예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3분의 8 나누기 4, 여기 볼까요? 분자인 8과 자연수 4가 나누어 떨어지나요? 네, 나누어 떨어집니다. 8 나누기 4 계산하면 얼마예요? 3분의 2라고 몫을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 볼게요. 2와 3분의 2 나누기 4에서 일단 2와 3분의 2를 가분수로 바꿔주는 방법까지는 똑같아요. 3분의 8 나누기 4까지 바꿔준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어떤 방법이었느냐? 나누기 4를요. 분자인 8에 자연수 4를 바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곱하기 4분의 1로 바꿔주는 거예요. 3분의 8 나누기 4를요. 3분의 8 곱하기 4분의 1로 바꿔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2분의 8이 되겠죠? 약분하면 3분의 2가 됩니다. 즉 2와 3분의 2 나누기 4의 몫은 얼마다? 3분의 2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아까 키워드 선생님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는요. 먼저 대분수를 뭘로 바꿔요? 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해 볼게요. 3과 4분의 3 나누기 5입니다. 바꿔볼게요. 3과 4분의 3 일단 가분수로 4분의 15죠. 4분의 15 나누기 5 계산해 볼 거예요. 분자인 15와 자연수 5 나누어 떨어지나요? 나누어 떨어지네요.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4분의 15 나누기 5 몫은 얼마다? 4분의 3이다. 6과 3분의 2 나누기 8 계산해 볼까요? 대분수 먼저 가분수로 바꿔야겠죠? 3분의 20입니다. 3분의 20 나누기 8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3분의 20 곱하기 8분의 1 계산해 보면 24분의 20이고요. 약분하면 얼마예요? 6분의 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1과 5분의 4 나누기 3 계산해 볼까요? 대분수 먼저 가분수로 바꿔야 되죠? 5분의 9 나누기 3입니다. 오, 여기 보니까 반가워라. 분자인 9와 자연수 3이 나누어 떨어집니다. 5분의 9 나누기 3 계산하면 되겠죠. 몫이 얼마예요?
5분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4와 6분의 5 나누기 6을 계산해 볼게요. 가분수로 먼저 바꿔주세요. 얼마? 6분의 29 나누기 6. 분자 29랑 자연수역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어떻게 해요? 6분의 29 곱하기 6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계산하면 36분의 29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6학년 분수의 나눗셈 같이 공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는 6학년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봉단초 서진 선생님이셨습니다. 와, 우리 5학년 친구들 또 6학년 친구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또 복습지도 해주셔서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5, 6학년 학생들 여름방학 동안에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학년, 6학년 어린이들 2학스터에 자율학습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해보는 것도 좋을 거고요. 선생님이 또 게시판에 해당하는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링크도 보고 또 오늘 공부한 수업 자료랑 활동지도 올려놓았으니까요. 오늘 수업 같이 공부했던 거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서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떠셨나요? 우리 5학년, 6학년 학생들 또 계속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분과 통분도 그렇고 분수의 나눗셈도 그렇고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은 다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고요. 또 우리 아까 서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학스터의 학년별 학습 영상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링크들은 아까 학습 자료를 모아놓았던 이학스터 지원센터라는 곳 링크를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자율학습 커뮤니티에 가시면 선생님들의 학습 자료들, 오늘 수업 자료들이 다 있고요. 또 여기에 관련된 이학스터 자율 학습을 할 수 있는 링크도, 컨텐츠 링크도 여기 같이 올려주셨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링크 올려놓은 곳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5, 6학년 학생들 내일도 1시부터 2시 10분까지 방송이 있고요. 내일은 약수와 배수 그리고 비에 관련된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후에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또 내일도 복습지도 할 때 함께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